자, 지금 경제가 좋냐 안 좋냐 말할 거 없어요. 사돈 팔촌까지 찾아보고 친구들 찾아보고 하면요, 중에 자영업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매출이 어찌 되느냐 딱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요, 조그마한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요즘 임대 잘 나가고 있고 새 잘 들어오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말할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빈 점포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 서초구에 폐업이 창업의 3배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요, 320만 명이다. 자영업자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320만 명인데, 이 실태 조사를 해서요,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경제라고 불리우는 거리 자영업자들의 불황이요, 한국에서 최고 부촌인 서울 강남 지역에도 제일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17개의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창업에 비해 폐업이 가장 많은 데가 서울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서초구였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이 창업률이 2.4%고 폐업률이 4.3%라는 거예요. 100개의 점포 중에 새로 생긴 게 2.4개고 문을 닫는 게 4.3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사정이 안 좋은 데가 서초구래요. 창업률이 1.9, 폐업률이 5.5라는 겁니다. 순수 폐업률만 보면 중구가 6.1로 가장 높지만은 창업률은 거기 5.3으로 높아서 문을 여는 것도 많고 문을 닫는 것도 많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서초구에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 뭐 서초구에 보면 법조타운도 있고 지하철 2, 3호선 만나는 교대역도 있고 해서 이 경기가 좋아야 될 만한 그런 거리인데 곳곳에 임대라고 비어있는 상가들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보니 가게를 내놓는 사람이 1년 전보다 2배가 많아졌는데, 더 큰 문제는 임대 가게가 5개라면 그 중에 1개도 이렇게 안 나갈 정도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경기가 나빠지니 권리금도 거의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맥도날드 서울 교대점은요, 서초동에 있는 문 앞에 오전 1시부터 새벽 7시까지만 영업한다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24시간 영업을 하던 데인데요. 교대역 3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아파트 앞에 가니까 6층 상가 건물에 1, 2층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일대 상가가 원래 권리금 받고 들어가던 건데 1년 전부터 상가 1층이 비더니만 이제 2층도 거의 다 비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젠 사람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와도 비싼 거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강남구도 지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자기들 딴에는 서민들,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했는데 이게 임대료를 오히려 더 높여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최저임금 오르지, 임대료 오르지, 불황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삼중고로 이젠 장사를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길거리 장사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경기 좋다 나쁘다 논쟁은 항상 있었지만은 식당 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조그만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면요, 경기 좋냐 안 좋냐는 더 이상 무슨 수치로 갖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 방송 들었는 분들 중에도 지금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장사가 안 되는가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자, 경제 10대 지표 중에서 9개가 꺾였다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10대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지표를 보고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있는데요. 관공업 생산 하강, 서비스업 생산 둔화, 설비 투자 둔화, 건설 기성액 하강, 수출액 하강, 수입액 둔화, 취업자 수 하강, 기업 경기 실사지수 하강, 소비자 기대자 수 둔화, 소매 판매액 상승, 소매 판매액 상승 하나만 늘어나고 나머지 9개가 다 지금 둔화 내지 하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반도체 수출 하나로 재미를 보던 반도체 착시 현상에 쏘가가지고 실제로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는 순환 사이클에서 상승, 내려오는 둔화, 그리고 하강은 이제 제일 밑바닥, 다시 회복.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경제 지표 10개 중에서 9개가 둔화 내지 하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부의 일자리의 핵심인 기업과 관련된 지표는 5개가 전부 하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럼 경제가 회복되겠느냐라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크게 지금 하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실사를 하려고 동아일보가 기자를 인천 남동공단에 보냈어요. 최저임금이 업치인데 주 52시간 근무가 덮쳐가지고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은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공단 곳곳에 공장 임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거죠. 즉 공장을 안 하고 비어 있어가 그 공장을 이제 공장 용도로 쓰려는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거죠. 심지어 대기업 하청 파견에도 52시간이 적용되면서 납품가는 그대로인데 이제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하청업체가 일감을 조절할 능력도 없는데 정부는 너무나 밑바닥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이니 잘하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했고 어젠 또 하위 20%, 최하위 20%가 소득이 줄고 전부 재정 지원으로 버틴다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라는 거 하면 이제 말은 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어제 청와대에서 150분 긴급 경제회의를 주재했대요. 문재인이요. 하위 20%의 소득이 줄어들고 상위는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서민들 주머니를 갖다가 채워서 임금을 올리가 채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늘려서 기업을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한참 떠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혁신성장이라 말하고 이 말을 안 썼지만은 그렇다고 이 말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자 이제 문재인 스스로가 아픈 지점이다. 소득 분배 악화 매우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위 20%가 뭘로 살았어요? 정부 돈으로 살은 거예요.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하위 20%에게 국가 예산을 나눠줘가지고 한마디로 살게 만들면서 그래서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처지는 사람은 다 책임지고 돈을 나눠줘서 미개 살릴 겁니까? 그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서 미개 살릴 겁니까? 문재인의 경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자, 많이 못 줘서 소득 분배가 악화돼서
정말로 매우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예산을 더 늘려서 아예 그냥 하위 20%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그냥 던져줘서 국가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왜 하위 20%의 소득이 더 악화됐느냐? 제가 이 사람들 정말 웃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노무현 그랬어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주겠다. 제 기억을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겠다. 그래서 특권을 철폐하고 그야말로 이 특권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없는 사람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랬지요. 그런데 개뿔 한참 부동산 띄우고 난리 지랄을 틀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돼서요? 경기가 나빠지니 이제 전 국민이 등을 돌립니다.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니 나도 돈 좀 벌 것 같았죠. 좀 있어봐요. 누가 벌어요? 맨 놈만 벌지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살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전부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빈익빈은 극단적으로 악화됐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가 노정권에서 그야말로 집이 없는 사람도 그 전에 집값으로는 한번 사볼 수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와서 이제는 집을 산다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영원히 불가능해 버린 그런 시대를 활짝 열어 제끼고 말뚝을 받고 온 겁니다. 그 노무현 후계자 문재인이요.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취임사부터 비스무리하게 기회균등과 뭐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더만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 일 생기면 유체 이탈 합법으로 낱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다 하지 말고요. 뺨을 한 대 때리세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예? 그냥 아프다라고 아무런 감흥 없이 하는 그 말이에요. 45억을 김정은이 만나서 저녁 먹는다고 한 끼에 그냥 쳐 드시는 분들이 아픕니까? 에스하우스인가 뭔가에 김여정이를 하루 2천만 원짜리 방에 재우는 사람들이 아파요? 자, 그러면 완전히 문재인 제이노믹스는 틀려먹었다. 이거는 오늘부로 폐기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고 주 52시간이고 다 포기하겠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것도 뭐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부터 해야지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각종 대응책을 모색할 건데 하위 20% 가구의 소득 성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미게 살려요. 다미게 살려. 그렇지 않아도 빈곤층이 정부 돈으로 사는데 이제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최하위 20% 그러니까 5분위가 한마디로 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8% 넘게 소득이 줄었는데 최상위 20% 5분위는 9.3% 소득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양극화가 심화됐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빈곤층은 이전 소득이 21.6% 늘었지만은 근로소득은 13.3%가 줄었다. 이렇게 지금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분위 소득이 이전 소득은 21%나 늘고 이 근로소득은 13%가 줄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분위 아까 말한 소득 전체가 8%가 줄었다라는 가장 못 사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부가 돈 대줘서 뻗었는데 이제 문재인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 돈을 더 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 당신 데리고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 다 집에 보내버리고요. 부총리부터 장관이니 무슨 뭐 다 집에 보내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정부에서
국민들이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돈을 얼마씩 나눠주고 이 돈 갖고 그냥 네 1년 알아서 살아라. 정부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농림부에 좀 있을 때요. 농림부에 이제 예산이 뭐 한 8조 뭐 이렇게 될 때인데 농림부 산하 직원들이 일해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이 농협이야 이게 얼마나 되나 하고 한번 세 보니까요. 이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받아가는 월급이 한 2조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농업 예산이 늘어나봤자 농민들 숫자는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농가들이 다 없어지고 노인들이 뭐 농촌에 살지만 농사 짓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농업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사람 숫자가 다 모아보니 1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가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한 2조쯤 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이 살겠느냐. 예? 결국 농업을 살려야 된다 하면서 농택스니 뭐니 정부가 돈만 농민들 데모 좀 하면 예산 배정은 많이 해주는데 그걸 갖고 무슨 유리온실을 짓니 무슨 농지 개량 사업을 하니 무슨 이러면서요. 전부 쓸데없는데 돈 다 나눠먹고 농촌에는 좀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다 뭐예요? 건설업자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정말 잘못되어 가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정책이 하는 꼬라지가 그때 농촌 지역에 벌어지고 있던 실정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은 이제 이런 소득 지표 두 개가 연방으로 터지면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처들이 내올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놓고 보고해라 하고 지난 주말 내내 부산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조된 자료를 놓고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150분 동안에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다 출동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실무자들은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본들 전부 생각이 왼쪽에 굳어 있거나 입을 쳐닫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론이 나겠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 경론이 이어졌고 발언 내용이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하루 이틀 일이라서 고령화 때문에 소득이 줄어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건설 경기 부진 등을 놓고 경론을 벌였고 그래서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 20%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성장을 기울여야 된다. 또 추경하지요. 4조 나눠 쓰고 있잖아. 지금 또 잘. 또 한 10조 해. 그 특별한 노력이 그 추경 말고 당신들 더 있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요. 동사무소 앞으로 일하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스피커 틀어가지고 예? 그래가 또 한두 시간 뭐 쓰레기 좀 줍고 나면 안 그러면 개천에 뭐 좀 줍고 나면 또 돈 나눠주고 그래 하십시오. 당신들이 아는 경제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저소득층을 위해 별도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소 소득을 버는 이 1분위 문제만 있는 겁니까? 2분위에 있는 사람은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분위는요. 자, 2분위가요. 2분위도 4%가 줄었습니다. 소득이요. 283만 원을 벌다가 272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283만 원을 벌어본들
돈이 별 남는 게 있겠습니까? 애 한참 키우고 하면요. 근데 그 사람이 소득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이 줄어버리면 실제 소득 감소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지금 요즘 식당에 한 가보세요. 밥값 올라가는 거. 훨씬 크지요. 그래서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갔다 해서 차상위로 떨어진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대로고 4분위는 3.9% 올랐고 5분위 제일 잘 사는 사람은 9.3% 올랐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있는 놈이 돈을 더 벌게 하고 없는 놈은 더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말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니 일자리 나누기니 주 52시간이니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라는 거예요. 이제 1년 보니까 이 사람들 경제 주무를 능력도 없고 하는 것마다 전부 사고치고 이때까지 수치가 그렇게 나빠진다 해도 아니다 하면서 버티더니만 이제 1년 됐는데 이래 된 것도 박근혜 탓이고 이명박 탓이라고 못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회의하는 척하고 쇼를 하고 있고 정부 돈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제 한 신문이에요.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오히려 더 파괴한답니다. 이 정권 들었어요. 원전 없애고 태양광 지금 온 정치 브로커 쓰레기들 권력에 끈댄 놈들 태양광 한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자,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이에요. 맨 놈들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꽂혔다고요. 그래서 정권 초부터 원전 없앤다고 거짓을 해댄 겁니까? 저도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가야 된다는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요, 한마디로 권력을 잡고 곳곳에 먹을거리만 보이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서민들이 쏘가가지고 지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요, 절대로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요, 쫓겨나기 직전이 돼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면 절대 정신 못 차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빈곤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들이 정부 돈으로 먹고 산다고 하니 정부 돈을 더 주자라는 게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돈 많다 다 주고 치워버리세요.